여봐라, 누가 저놈을 잡아오겠는가. 문추, 주공, 노여움을 부시지요. 제가 저놈을 잡아오겠습니다. 원소의 특급 무장이죠. 공손찬 이놈, 말에서 내려 항복하라. 이름 모를 편장, 내가 너를 상대하마. 한합에 문추의 손에 죽고 마는 이름 모를 편장, 상산의 조자룡이라 합니다. 공손 태숙께 몸을 맡기러 왔습니다. 잘됐네. 원소의 기세가 대단하네. 그 수하의 문추란 용화혈, 1년의 창들이 대상을 관통한다. 이게 용화혈인가요? 적들이 몰려옵니다. 이게 용화혈인가요? 만두를 먹으면 또 체력이 회복되겠네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필살기고 왼쪽 버튼은 일반 공격이네요. 총 6가지 포지셔닝이 발생하는 거죠. 팔, 검, 창, 요 3가지를 들면서 말을 타고 있느냐, 말을 타지 않느냐, 총 6가지의 조자룡의 포지셔닝이 발생을 합니다. 포지셔닝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어떤 무기를 써야 될지 전투를 하면서 익혀나가도록 합시다. 지금은 말 위에서 또 검을 쓰고 있죠. 경비병은 창으로 공격을 해야 되나요? 방금 말 위에서 검으로 저 경기병을 공격했더니 데미지가 거의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좋습니다. 각 무기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해봐야겠어요. 어떤 상황이 어떤 무기가 좋은지 파악을 해봐야겠죠. 마나 회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조금씩 자동으로 채워지는 것 같은데 회복량은 얼마 안 되고요. 다른 창 스킬도 한번 볼까요? 영사토신, 오, 이런 것도 있네요. 지금은 창이 제일 편해 보이는데요. 화살을 어떨까요? 화살도 좋네요. 뭐야, 폭탄도 던지네요. 문추가 있습니다. 기병들을 먼저 좀 끌어내가지고 싸웁시다. 경기병을 먼저 해치우고요. 쭉. 문추와 조온의 한판 전투가 펼쳐집니다. 문추를 물리쳤네요. 내가 저놈을 이기지 못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장군은 어디서 왔나? 상산, 성은 조, 이름은 운, 자는 자룡이다. 문추, 좋다, 조자룡. 반드시 나의 무서움을 알게 해주마. 나의 무예가 이토록 대단하다니 나라와 백성을 구하려는 뜻을 세운 이상 그 무엇도 나를 막을 수가 없다. 동안 말년의 이야기. 당시 환관과 외척의 무리들이 권력의 정권을 쥐고 황제는 힘이 없었고 각 지방의 제후들 악정을 하고 있었다. 조은의 어린 시절로 넘어갑니다. 번연, 오빠랑 누나가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조은의 소꿉친구 하우란이 나오네요. 조은이 등장. 언제든 산적이 오기만 하면 바로 피해야 한다. 하우란, 세상은 어지럽고 살기 힘드니 백성은 오죽하랴. 사람들은 칼과 도마가 되고 나는 생선과 고기가 되니 생명만 보존한다 해도 천만다행이다. 서남의 흑산에는 도적들이 있다. 절대 가지 마라. 동남쪽은 원소의 땅이다. 북쪽은 너희 집이다. 북쪽은 조은의 집인가요? 조은의 집 한번 가볼까요? 조준, 저놈 수선스럽군. 무엇을 하러 뛰어가는 거냐? 또 누구와 싸우는 거냐? 싸우는 게 아니에요, 큰형. 조은의 큰형이 조준이네요. 상산으로 가서 무예를 연습하려고요. 글공부는 하지 않고
책도 다른 한편으로 무예도 연습도 할 수 있어요. 우나, 너는 무슨 이유로 무예를 배울 생각을 했느냐? 조은이 무예에 더 관심이 많네요. 지금 세상은 어쩌면 책 읽는 것만으로는 안 될 거야. 유교적인 가치관으로 보입니다. 기원후 1, 2세기도 유교 가치관이 정립이 되었던 시기죠. 지식은 부질없고 힘이 다스린 세상이다. 좋아. 그러나 상산의 선사는 만나기도 힘들고 설사 네가 그에게 간다고 해도 너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냥 마음 놓으세요. 그는 분명 나를 받아줄 거예요. 좋다. 너를 지켜보마. 짐을 꾸려서 출발해라. 하우란을 찾아 산에 올라 무예를 연습해라. 하우란을 찾으라 이거네요. 여기가 조은의 집인가요? 조은의 집에는 뭔가 아이템들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네, 여기가 조은의 집입니다. 뭔가 보물상자로 보이는 것도 있는데요. 역시 뭐 아이템들이 있죠. 돈을 60골드 얻었습니다. 두 권을 얻었다. 지금 아이템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돈을 30을 얻었다. 두 권, 방어도 플러스 2. 현재 지금 생명 200, 체력 225, 살기사, 공격력 8, 방어력 2, 민첩 10. 자, 이렇게 자신 집의 아이템을 챙겨서 하우란을 찾읍시다. 어떻게 된 일이지? 오, 호잇하고 도사가 처마 위에서 맞이를 합니다. 신선인가?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죠. 오, 좌자가 뭐 블리자드를 날리나요? 저렇게 대단할 수가. 배우고 싶습니다. 이건 아주 까다롭다. 이런 걸 바로 기선제압이라고 하지. 뒤쪽의 동굴로 갈 수 있고 나무 인간들이 있네요. 회복 물품을 바닥에 버려 동료가 생명을 보충하도록 해야 한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도사의 집에서 받은 아이템을 장비를 합시다. 아이템 인벤토리가 창, 검, 활을 각각 장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 여러 무기 중 하나를 장비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세 가지의 무기를 전부 다 한 번에 장비할 수가 있네요. 목창, 경고도 30, 공격력 11, 목검, 공격력 10, 피갑, 방어력 5점. 이렇게 되니까 공격력 8, 방어력 7점이 됐네요. 아이템도 이제 파밍을 하고요. 일단은 도보 상태로 창으로 한번 쏴봅시다. 필살기는 당연히 없겠죠. 이렇게 파밍을 하고요. 아래쪽에 체력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 체력은 뭘까요? 달리기를 하면 체력이 소진이 되네요. 지금은 창으로 한번 쏴봅니다. 검 한번 써볼까요? 창이 검보다 훨씬 데미지가 좋은 것 같은데요. 검은 데미지가 별로인 것 같은데.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있으면은 창이 찔러지고요. 창의 찌르는 모션이 베는 모션보다 훨씬 빠릅니다. 자, 조은이 이제 레벨이 2가 됐네요. 레벨이 올라가니까 생명과 체력이 또 가득 찬 것 같고요. 기능이라는 게 1점 올라가는데 스킬을 올릴 수 있나봐요. 창술 클릭하면 입문에서 초급으로 등급이 올라갔고요. 매 급마다 5%의 능력치가 증가하네요. 창술을 하나 올렸습니다. 오, 좋아요. 요술사가 안에 있네요. 타격감 나쁘지 않습니다. 가죽 신발, 모자가 두 권보다 훨씬 낫죠. 방어력이
2점에서 3점으로 1점 올라가고, 가죽 신발 방어 3점, 민첩 8점, 민첩이 20점이 됐죠. 이건 별로 필살기는 없기 때문에 창으로 찌르는 행동만 하고 있고요. 하우란도 검수를 쓰는데 검기를 날리는 검수를 쓰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요술사, 봉인의 힘이 약해지는군. 결국 몸을 일으킬 때가 오는구나. 좌자의 늙은이. 누구지? 노인장, 사부님께서 며칠 더 묵으시랍니다. 정중하게 요술사를 제압하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죽어라 요술사야. 우와, 이상한 요술 쓰죠. 요술사야 죽어라. 요술사만 한 놈만 팹니다. 네, 임무를 완성. 좋습니다. 경쾌한 효과음과 함께 요술사를 해치웁니다. 역시 마법은 광역 공격에 유리한 것 같습니다. 지혜의 물을 얻었는데 지혜의 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기능 점수 1점 증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스킬치를 올려주는 거죠. 레벨이 3이 됐고, 네, 창수를 초급에서 중급으로 올립니다. 초급에서 중급으로 올릴 때는 기능 점수가 2개가 들어가네요. 창술 공격력이 한 10% 정도 올랐어요. 돈을 얻었고, 가볍게 해치우고 미션 콤플리트 한 다음에 돌아가면 되겠네요. 맵을 보면서 해야겠어요. 맵 창을 키니까 대충 현재 위치가 어딘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자들아, 너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거라. 전 약간의 현수를 배웠습니다. 겸손하구나. 좋아, 좋은 너는? 전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검장인 듯. 이렇게 하자. 앞산에 요즘 큰 토끼가 살고 있는데 좋은 풀들은 그 토끼들이 다 먹어치우고 있다. 그래서 내가 키우는 선 토끼들은 먹을 게 없어. 너희 둘은 가서 토끼를 잡아오거라. 30마리. 숫자를 다 못 채우면 나를 찾지 말거라. 네, 계속 미션을 주네요. 너희들에게 상기시켜줄 게 있다. 산토끼는 여기 선토끼와는 틀리다. 하지만 난 수십 년을 길러왔다. 이렇게 빠른 걸 사냥할 때는 궁 이외에 다른 무기는 쓸모가 없다. 이번엔 궁수를 전수해주마. 궁과 화살을 가져가도록 해라. 여기 활을 화사 받았습니다. 단궁 공격력 8점, 화살. 앞산의 야생 토끼 30마리를 잡아라. 앞산? 앞산이면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활을 쏩니다. 토끼들이 막 잡히고 있어요. 흑색 토끼도 있고 흰색 토끼도 있습니다. 토끼들이 겁나 재빠르네요. 달리면서 잡아야겠는데. 여기에 토끼는 깨끗이 소멸당했다. 필요한 수량이 한 마리 모자란다. 29마리밖에 안 되네. 한 마리가 부족해. 산으로 올라가서 얘기하자. 이상하네. 30마리를 잡으라고 했는데 앞산엔 29마리밖에 없다. 나무상자 토끼로 변했네요. 이렇게 다 해치웠네요. 네. 사부께서 고생해서 기르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용 회선참을 배웠다. 이 기교는 실제 전투 속에서만 그 능력을 높여갈 수 있다는. 자네들 은허라고 들어봤는가? 사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수의 남쪽 상대 페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지 아쉽다면 훗날 주왕이 어리석고 능력이 없으며 사치에 빠지고 충원을 올리는 신하를 참하고 간신히 판을 치고 하나의 단단한 왕조가 망해버렸다. 우리의 현재 또한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혼란한 국면은 그것과 같이 백성들이 힘든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중국을 포함해서 고대, 중세, 근대 초반까지도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 조은이 당당하게 백성을 위하겠다는 포부를 밝힙니다. 좋아, 그러나 연습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번엔 너희를 음산하고 무서운 곳에 보낼 것이다. 오래된 폐허, 안에는 적지 않은 좋은 물건들이 있다. 그러나 위험한 적들도 많다. 지도를 우리에게 주세요. 거기에 가본 지가 수개월이 되어서 직접 데리고 가는 게 좋겠다. 서서 움직이지 마라. 태극진을 만들어서 순간이동 시킵니다. 헤어, 당신은 새로운 임무를 맡았습니다. 스토리가 착착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게 참 몰입감이 있습니다. 철퇴 무두사라는 새로운 몬스터가 등장했네요. 연안갑을 얻었다. 방어력 12, 민첩 마이너스 18. 민첩이 너무 많이 깎이는데. 근데 민첩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명중률이 떨어질까요? 어쨌든 연안갑을 착용해서 방어력을 12점 올렸습니다. 총 방어력이 24점, 민첩이 4점이 됐는데요. 자, 민첩이 낮으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는 지켜봐야겠죠. 뭐 이동력이 떨어지려나? 아직까지는 뭐 창으로 잘 버티고 있고, 필살기가 떴네요. 이화난무 써봅시다. 특정 적 하나를 연속해서 공격하는 스킬로 보여지는데 기본 데미지의 1배에서 7배 정도다. 공격력 33, 살기가 4점이 소모된다. 아, 살기가 만화를 얘기하는 거였네요. 파우라는 장풍을 쏘네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좀 더 높은 데미지의 창수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을 장비하면은 또 검에 대한 흑룡 회선참이라는 필살기를 쓸 수 있네요. 주위 적들을 타격하기도 하지만 몸을 방어하는 데 쓰인다. 검으로도 한번 싸워볼까요? 창이 지겨우면 검으로 싸워봅시다. 스턴도 걸리네요. 방금 승용 회선참은 주변을 전부 다 휠인드처럼 날려버리네요. 돈을 좀 모아가지고 아이템을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얼음 마법사가 있네요. 어휴, 느려집니다. 창으로 바꿔야겠네. 칼로 조질까요? 그렇네요. 마법사 같은 녀석은 활로 때리는 게 낫네요. 요술사는 근처에 가면은 또 도망치니까 적군마다 효과적인 장비가 별도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지혜의 물, 기능 점수 1점 증가. 이렇게 필살기도 이제 레벨업을 할 수가 있네요. 창 필살기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철투구, 방어8, 민첩 마이너스 5. 철투구가 최대 살기치가 6점이 증가하네요. 민첩이 제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쉽게도 뭐 디아블로 시리즈처럼 Shift를 눌러서 제자리 공격을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는 없는 게 아쉽네요. 기도사. 해치웠어요. 역량의 술이라는 아이템을 획득했네요. 연구 상승 아이템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하우란이 체력이 한 15% 정도 감소되는데 만두 같은 거를 던져줘야 될 것 같아요. 와, 방금 누가 번개를 쳤나요?
필살기도 좀 씁시다. 이화난무 7배 정도까지 데미지를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창이 1대1에서는 최고죠. 죽편갑을 얻었는데 장비가 가득 찼다고 하네요. 와, 장비 장착 칸도 제한적이네요. 자, 역량의 술, 공격력 3 증가 바로 흡수하고요. 공격력이 20에서 23점으로 3점 올랐습니다. 무기를 버릴 때는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아, 여기 있네요. 아, 버리다라는 공갈이 있네요. 여기다 쓰레기통 비우듯이 드래그 앤 드롭하면 버릴 수 있겠네요. 백호의 혼이라는 레어 아이템을 얻었네요. 백호의 혼, 와우. 최대 살기치가 3 증가한다. 흡수하고요. 살기가 25에서 28이 됐는데 살기가 올라가면은 뭐 필살기가 더 세지는 걸까요? 신목창을 얻었고요. 주편갑, 방어 8, 민첩 마이너스 10. 주편갑으로 바꿔볼까요? 연안갑은 민첩이 마이너스 18점이라 너무 민첩이 떨어져서 신목창이 일반 목창보다 공격력이 무려 7점이 높습니다. 바로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자, 이렇게 조금씩 강해지는 거죠. 레벨업을 해서 그런가 파워란도 같이 체력이 다 원상 복귀가 됐고요. 네, 뭐 프레임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부드럽지 못하죠. 2000년도 게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좀 부드러움이 확실히 좀 동년배 게임인 디아블로2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금강의 방패, 실제 방패가 들어온 게 아니고 방어력 2점이 증가하는 연구 능력치 증가 아이템이네요. 사용하고요. 방어력이 29점에서 31점으로 2점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저 마법사들은 활을 써야 돼요. 활을. 기도사를 해치우니까 레벨이 올라가고 생명 마음이라는 하트 표시 아이콘을 얻었네요. 최대 생명 70 증가, 체력이 320에서 330으로 10점이 올랐고 레벨 7이 되었고요. 4점의 기능 점수를 얻었습니다. 점수를 다 조금씩 올려두고 후군수를 이제 중급으로 올렸습니다. 장착할 수 있는 장비가 한 줄 더 늘어났죠. 초급에서 중급은 기능 점수가 2개가 들어가고요. 중급에서 상급은 기능 점수가 3개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더 높은 단계의 스킬을 얻으려면은 기능 점수가 누적으로 소진이 됩니다. 좌자, 임무를 완성한 후에 찾아라. 임무를 완성한 거 아닌가? 전부 다 해치우지 못했다 이거네요. 아, 이렇게 요술사들이 숨어 있었네. 아, 이 요술사들이 너무 재빠릅니다. 드디어 완수. 네, 메인 날개를 획득합니다. 용비늘, 신기의 마력을 소유한다. 용의 바람을 일으킨다. 이게 뭘까요? 메인 날개 민첩 2 증가, 이거는 흡수하고요. 너희들은 정말 집중력이 있구나. 두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수련하는 동안 3년이란 세월이 지나갔다. 너희가 이렇게 성장한 것을 보니 기분이 좋구나. 이도 친구가 세상으로 여행 간 게 아쉽네. 캐릭터 옆에 또 초상화가 나옵니다. 오늘 너희의 실력을 보겠다. 존, 뭐지? 동북호로 변한 건가? 이건 동북호가 아니다. 이것은 득도한 호랑이? 사람 잡아먹는데 도가 트인 호랑이다. 난 절대 도와주지 않는다. 너희가 알아서 방법을 찾아라. 싸워봅시다. 뭔가 일반 공격도 모션이 좀 다릅니다. 창을 막 가끔씩 360도 돌리는 능력도 사용하네요. 란, 이리 와보거라. 벌써 3년이 흘렀다. 너의 무예는 완성이 됐다. 하산하거라. 현재 민생은 살기 어렵고 각처는 전쟁에 휩싸여 있다. 이때가 너의 힘을 백성을 위해 써야 할 때이다. 사부. 이별의 순간은 결국 있다. 하오란, 저희에게 아직 가르치실 것이 있습니까? 천하의 도리에는 2가지뿐. 인과 부인, 이 2가지다. 너희의 지혜와 용맹, 사부는 결코 그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사부는 너희가 하산 후에 언제나 인을 염두에 두고 세상의 일을 처리하고 세상의 생명과 영혼을 생각하기 바란다. 존, 기억하겠습니다. 의롭지 못한 것을 토벌하고 백성을 지키고 돌보거라. 이것은 천고의 길이 남을 큰일이다. 사부는 늙고 힘이 약해서 세상에 나갈 수 없다. 너에게 부탁한다. 하울란, 안심하십시오. 너희는 아산하거라. 제자 사부께 작별 인사드립니다. 가거라. 네, 이렇게 해서 자자와의 긴 수련 기간도 끝났고요. 이제 하산을 해서 세상의 뜻을 펼칠 때가 왔습니다. 하울란, 3년 동안 산에 내려오지 못했다. 오늘 하산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평소엔 사부님이 귀찮다고 느꼈는데 떠나려고 하니 슬픔이 잦아드는구나. 맞아. 그러나 우린 3년간의 세월을 헛보낸 것이 아니야. 무의 배움을 완성했고 이후론 우리를 아무도 괴롭히지 못할 것이야. 우린 천하 백성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사부님의 가르침을 영원히 마음속에 기억하게 되는군. 둘 다 인성교육까지 제대로 박혀있죠. 아주 훌륭하게 두 청년이 성장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가물가물하네요. 고향으로 돌아왔네요. 란, 우리 먼저 조씨 마을로 돌아가자. 3년 동안 형과 그들을 보지 못했어. 생각이 많이 난다. 전화라든지 휴대폰 아무것도 없었죠. 같이 살지 않는 이상 몇 년간 소식을 알 수 없는 건 빌비했겠죠. 3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좋은 일행. 금빛 상자가 있는데요. 지혜의 물 먹읍시다. 기능 점수가 1점이죠. 기능 점수는 좀 모아놔야지 9레벨의 패시브 스킬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겠죠. 내려갑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플롯이 전개가 되죠. 존,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일 있나요? 마을 사람, 우나, 너희들 결국엔 돌아왔구나. 존, 어서 집으로 가보게. 산적이 마을로 쳐들어와서 너희 집안 식구들을 모두 해쳤단다. 뭐라고요? 형, 누나, 집이 폐허가 돼버렸죠. 뼈대만 앙상한 타버린 새까만 집을 눈앞에 두고 존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지? 존, 네가 알다시피 우리 마을은 너희 형과 누나의 의지에서 오랫동안 산적들에게 대항해 왔단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르고 산적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 오래 지나지 않아 결국 우리들이 숨어있는 곳을 발견해냈어. 산적들은 너희 형과 누나가 우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인다는 것을 알고 바로 연희는요? 아리따운 여성의 소꿉친구가 있었죠. 그녀는 왜 우리를 찾지 않았나요? 그녀는 몇 번을 찾아갔다. 그러나 상산에 누구도 갈 수 없었지. 가는 즉시 길을 잃고 말았으니 좌자가 진영을 쳤나봐요. 그녀는 매일 할머니 집에서 울었다네. 연아, 운, 먼저 연희를 만나보세. 다 할머니 집에 가서 연희를 찾자. 슬픈 스토리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도 마을이 장사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구비를 하고 있고, 아이템을 좀 팔고 싶은데 아이템 수리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사고 팔기. 인물 장비 칸을 탭을 눌러서 지금 현재 장비하고 있는 아이템을 수리를 합니다. 수리 비용은 비싸지 않고요. 좋은 아이템을 또 팔기도 합니다. 동투구. 자, 그럼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726골드가 남아있는데요. 옅은 남색의 유협갑 343골드. 얼음 계열에 더 방어력이 높다 이 말이겠죠. 자, 무기를 한번 봅시다. 영열창 87골드, 경고도 60에 공격력 30. 지금 가지고 있는 창이 신목창이에요. 공격력 18. 이건 팔아버리고, 자, 특수 능력이 붙어있는 청록색의 화극 봅시다. 독 데미지를 준다 이건가요? 방천 화극처럼 생겼죠.
공격력 37. 이거 삽시다. 259골드. 대검 공격력 36. 목검을 팔고요. 대검을 장비를 하고요. 검, 창, 활을 업그레이드 시켰고, 신발, 현무포화, 방어 5점, 민첩 15점, 최대 체력치 5점 증가. 가죽 신발보다 훨씬 좋죠. 신발은 방어력과 민첩력을 동시에 올려주는 중요한 아이템 중 하나네요. 현무모, 이것도 좋아 보이는데, 방어 8점에 최대 생명치 15, 최대 살기치 10점 증가. 좋죠. 철투구보다는 훨씬 좋네요. 철투구는 민첩도 떨어지는데, 현무모는 민첩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최대 생명치와 살기치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서쪽의 산적들의 본것이다. 이전에 흑산체의 산적들은 이 근처에 풀조차 건드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쳐 난리를 친다. 괴롭다. 방할머니 집으로 가라고 했죠. 번년, 운오빠 하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우린 큰오빠, 언니를 묻었어요. 죽었네요. 조은에게 은사 같던 혹은 부모 같던 두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바로 오빠 문 앞 남쪽에서 멀지 않은 곳에 묻었다고 하네요. 난 오빠들이랑 같이 갈 거야. 다행히 번연은 살아있습니다. 집으로 가서 조준의 묘지를 보자. 마을 백성들은 그들의 은혜를 잊지 않을 거다. 비극적인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행의 어깨가 무거워지겠네요. 야, 여기 조준의 묘를 발견합니다. 형, 번수 누나, 조은이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 큰 상처를 받았겠죠. 가자, 흑산으로 가자. 네, 조은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일 겁니다.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사건이 그 사람의 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연아, 이제껏 고마웠어. 라나, 넌 안 갈래? 조준 형, 번수 누나는 나의 친형, 친누나라 다름없다. 나도 반드시 갈 거야. 번연, 오빠들을 잡을 수도 없다는 걸 잘 알아. 흑산에 가게 되면 조심해야 해. 산적들을 평정하여 흑산의 한을 복수한다. 좋아, 연아, 너는 마을에 남아있거라. 운 오빠, 란, 조심해야 해. 걱정하지 마. 그들은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돌아오기만 기다릴게. 흉폭한 살인자들이 널려있다. 3년간 수련한 조자룡 앞에 이런 산적들은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자, 지금 무기나 방어구도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훨씬 지금 유리하게 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검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오, 검도 괜찮네요. 검은 다수의 적을 공격하는데 유리해 보입니다. 검의 필살기를 좀 올립시다. 레벨 1에서 레벨 2로 승용 회선참의 등급을 한 단계 올렸습니다. 주위 적을 타격하기도 하지만 몸을 방어하는 데도 쓰인다. 살기 소모 8점, 공격력 23점. 산적들의 산채로 들어옵니다. 붉은 옷의 소녀. 흑산노대. 우리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소. 대체 우리의 보물말을 줄 거요, 안 줄 거요? 흑산 삼두령. 흑산도 좋은 상태가 아니오. 북평의 공손찬이 우리를 끌고 가 돕게 하고 있으니 공손찬이 흑산적을 또 활용하고 있네요. 붉은 옷의 소녀가 흑산적과 뭐 거래를 하고 있는 과정이네요. 흑산이 이렇게 번화할 줄은 몰랐네. 조자룡과 하우란이 난입합니다. 흑산 삼두령. 그럼 삼두령이 있으면 이두령, 일두령도 있단 말인가요? 누구지? 어떻게 그들이 들어올 수 있었지? 우리는 그냥 들어온 것이다. 마영, 어떻게 된 일이오? 은투구 소년.
야, 이건 누가 봐도 마초 같은데. 마초가 왜 상산 근처에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너희 문으로 들어온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 붉은 옷의 소녀가 갑자기 좋은 일행과 친한 척을 합니다. 마영, 만약 흑산이 당신에게 전혀 쓸모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은투구 소년, 너희들의 일이다. 나와는 관계없지. 좋다, 오늘 저녁에 사람을 보내겠다. 아, 왠지 붉은 옷의 소녀가 마초의 동생이 아닌가 싶어요. 뭘 기다리나 어서 둘을 처치해라. 저녁엔 인육을 넣은 만두를 해먹자. 자, 검으로 조져버립시다. 흑산 삼두령. 체력 발을 잘 확인하고요. 창으로 마무리. 레벨업. 좋은 애 등급이 올랐고요. 별거 아니죠. 조자룡이 무쌍을 찍죠. 그리고 뭐 독 데미지라든지 얼음 데미지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오, 흑산 대두령하고 싸우는데 이 녀석이 폭탄을 씁니다. 힘들게 물리쳤네요. 흑산 노대, 여봐라, 우리 흑산동에 무슨 일로 왔는가. 영양의 수를 얻었고요. 흑산의 일두령까지 해치웠죠. 영사토신, 살기소모 3점. 살기소모량이 얼마 안되네요. 오, 좋네요 이거. 창으로 원거리 공격을 합니다. 3방향으로 살기를 내뿜어 대네요. 자, 동굴이 있습니다. 오, 뭐야, 함정도 있어요. 계속 데미지를 주는 함정 같은 보물상자도 있네요. 닭고기 먹고요. 보통 보물상자가 한 번 정도 폭발하면 그 다음에 아이템이 있을 줄 알았는데 계속 폭발하는 트릭이 등장합니다. 필살기는 뭐 사용이 간편해요.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일반 공격,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할당된 필살기가 나가는 방식입니다. 단축키로 스무스하게 전환되는 UI는 없어서 아쉽네요. 디아블로 시리즈도 스킬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UI가 여러 버전으로 패치가 되면서 정립이 된 거죠. (40골드) 획득. 흑산적의 지금 비밀 요새를 지금 토벌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 앞에서 상대했던 3두령, 2두령, 1두령은 문직이었나요? 또 이게 안쪽에 또 세력들이 남아있네요. 가끔씩 창으로 해치우기 어려운 녀석들도 존재를 하네요. 우와, 그리고 지금 저기 화염 공격을 하면은 조자룡이 몸이 수검댕이가 되면서 화염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경고 표시가 뜨네요. 이제 체력 관리를 좀 해줘야겠습니다. 누군가 보스가 있습니다. 치두대제주. 웬 놈이냐? 흑산체에 들어오다니 살고 싶지 않은 모양이군. 마법 유닛이 등장하네요. 백성들을 해하는 도적놈, 오늘이 우리 형의 원한을 갚아줄 때다. 창의 검기 괜찮네요. 아이템을 잘 중간중간 먹어주고요. 치주 대제주, 이 녀석은 다행히 순간이동 하지 않네요. 흑산 세력을 물리쳤고요. 현악 지침서라는 책을 얻었습니다. 비급책도 얻을 수가 있어요. 현악을 익히도록 하며 이미 익힌 현악보다 고급 기술로 발전. 자, 현악을 익히면은 현술이 입문 단계로 올라갑니다.
해금이 됐어요. 각종 부적 사용 시의 위력을 올려준다. 매 금마다 20% 증가. 지금 부적은 한 번도 써보지 못했는데 말이죠. 봉황의 깃털, 매의 날개, 금강의 방패, 생명마음, 현무포화. 좋습니다. 각종 레어템들을 획득을 했고요. 역시 흑산적답게 보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